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기적이기만 하는 어느 시어머니에 대한 사연인데요. 이야기를 읽어보니 좀 너무하신 분 같긴 합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0대 후반 주부이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또 버티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층 고독사가 점점 더 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예전엔 노인층 고독사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고 하는데 요즘엔 노인층과 청년층 비율이 거의 비등비등해졌다고 하더군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면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이겠죠. 딱 이 한 목숨 버리고 싶은 심정일 때 그 기사를 보고는 그래, 적어도 나는 작지만 힘들지만 내 사업장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없어서 빛도 들어오지 않은 자기들 인생을 어쩔 수 없이 훌훌 털어버리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 언젠간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도 이 또한 지나가겠지. 라고 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버티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왜 계속 최악으로만 치닫는 것일까요? 저는 어느 빌딩 1층에서 가게 겸 식당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둥지를 튼 지도 10년이 넘어가긴 했었네요. 그런데 이 빌딩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졌고 결국 저는 10년 넘게 한 가게 겸 식당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없다 힘들다 하는데도 돈 있는 사람들은 역시나 자기들끼리 돈잔치를 하고 있더군요. 그 빌딩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는데 모든 세입자들에게 통지를 해 놓았었죠. 빌딩 자체를 리모델링 할 생각이니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더 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다들 나가라.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조치이긴 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데 힘없는 영세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제가 무슨 힘이 있어 그들에게 맞서겠습니까? 여기저기 옮길 수 있을 만한 곳을 물색해 보았는데 새가 올라도 너무 올라서 도저히 가게를 열 수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냥 접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게 짐을 빼는 날, 가장 먼저 담배 수급을 끊었던 날,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오랫동안 몸 담았던 곳이었고 정들었던 곳이었고 북적북적 대기만 했었던 빌딩 자체가 2달 만에 개미 한 마리도 지나지 않은 적막한 곳으로 변하는데 아득한 생각이 들더군요. 매일 아침 우리 가게에 와서 김밥을 먹던 사람들, 먹을거리를 사가던 사람들, 낯익었던 그들과도 이별을 해야 한다는 저주 같은 현실에 너무 괴로웠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힘 없는 제가 무엇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암튼 가게를 모두 접고 집에 들어가는 날 우리 남편, 저보다 훨씬 더 고생만 하면서 사는 남편이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서운하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고생했잖아. 당신 손에 물 마를 일 없었는데 이번 참에 조금 쉰다고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위로를 한다고 해도 당신 마음은 편하지 않겠지. 그래도 어쩌겠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둘이 있잖아. 조금만 숨 고르기를 한다고 생각하자. 이런 시국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겠어? 괜찮아지면 그때 좋은 자리 알아봐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나도 보는데 왜 그렇게 세상 다 끝난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 남편은 내가 다 멋쩍잖아. 그리고 당신이 따로 드렸던 어머니 용돈 내가 말씀드려 놓을 테니까 당신의 마음 추스리는 데에만 신경 써. 이제 벌지도 않는데 당신한테까지 용돈 다 쓰시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아무리 어머니가 쉬운 분 아니라고 해도 그 정도로 박하게 굴진 않으실 거야. 내가 잘 이야기할 테니 당신은 걱정일랑 말아요. 가진 거 별로 없고 잃어놓은 것 없는 부부였지만 저는 남편을 참 사랑합니다. 남편 또한 부족하고 한없이 모자란 저를 사랑해 주었었고요. 쓸쓸한 마음을 안고 집에 들어갔었는데 남편이 저렇게 위로의 말을 해주니 한결 기분이 나아지더군요. 남편 말처럼 조금만 숨 고르기를 하고 다시 일어서야지 하고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무런 대책도 없었지만서도요. 그날은 남편의 품에서 오랜만에 푹 잠을 잤습니다. 걱정 같은 거 해봤자 딱히 해결책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종종 거려봤자 저만 손해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 아침밥다운 식사를 남편에게 챙겨주고 저는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묵은 때도 싹 없애버리고 정리할 것들은 좀 정리를 하고 몸을 괴롭히는 잡생각이 싹 사라지는 것이 좋은 처방전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침나절을 제 온몸을 혹사시키며 정신을 빼놓았습니다. 이후 늦었지만 아침 겸 점심을 먹으려고 식탁의 반찬들을 꺼내놓고 국을 데우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셨어요. 남편이 이야기를 한 건가? 혹시 내게 위로를 해주려고 일부러 전화를 하신 건가? 순간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남편 말처럼 저희 시어머니 정말 쉬운 분이 아니셨어요. 제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성격 자체가 너무 센 분이시라 제가 감당하기 참 어려운 분이긴 했었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꽉 잡혀 사는 며느리이긴 했습니다. 전화로만 말이죠.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다가 제대로 된 시집살이를 시키고자 하시는 분이었지만 저는 그럴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동안은 제가 꼭두 새벽같이 출근을 해서 늦은 저녁이나 퇴근을 했었기에 시댁 행사들이나 시어머니 급작스런 부름에 어쩔 수 없이 참석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일찍 나와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도 당신께서 저를 불러놓고 이 참견 저 참견하고 싶었겠지만 그래도 제게 용돈을 받는 입장이셨으니 적당하게 저의 저런 행동들은 용인될 수밖에 없었죠. 아마 제가 일을 안 하고 결혼 후 전업주부로만 살았다면 시어머니 시집살이 아주 대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생을 하는 걸 뻔히 아는데도 남편도 제가 일을 한다는 것을 찬성을 했었고요. 자기 엄마 성격을 당연히 남편이 더 꿰차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국을 휘휘 저으며 시어머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뭐? 무슨 일? 너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라고 한 거니? 목소리가 아주 그냥 천하태평이구나. 쉬니까 노니까 세상 만사 다 편해졌어? 당장 우리 집으로 뛰어와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전화통화보단 얼굴 보고 해야겠다. 얼른 우리 집으로 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매우 날이 서져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쉽게 넘어갈 양반 아니지라고 생각을 했네요. 기분이 꿀꿀하고 우울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었기에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건 맞습니다. 긴장이 된다거나 뭐 좀 그래야 하는데 시어머니 말처럼 왜 그렇게 천하태평이었었는지. 암튼 시댁에 들어가니 시누이도 함께 이더군요. 시누이는 3년 전쯤 이혼을 하고 시댁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모녀 둘이서 저를 잡고 싶었는지 아니면 우연적으로 그런 상황이 된 건진 그다지 알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그날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신기할 정도로 말이죠. 옳게 일 그만뒀다며? 그러기에 그동안 돈 잘 벌 때 저축하고 그랬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가기를 열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흥청망청 쓸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사람이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엄마가 왜 불렀는지 옳게 모르겠어? 정말 옳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구나. 엄마 아까 동생 전화 받고서 쓰러질 뻔했어. 하마터면 병원에 실려갈 뻔했었다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옳게 얼굴은 너무 반질반질한 거 아니야? 원래도 재수 없었는데 정말 옳게는 재수탱이야. 완전 지만 알아. 어른 알기를 무슨 개똥을 한다니까. 시어머니는 옆에서 두통이라도 있는지 연신 이마를 만졌습니다. 그러면서 신우의 말에 간간히 애가 원래 생각이 없다는 둥, 생각이 있었으면 그런 말이 나오질 않게 했을 거라는 둥,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신우이를 부추겼죠. 사실 왜 모르겠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런데 설마 했습니다. 적어도 아무리 그래도 그 일을 가지고 트집을 잡겠냐라고 남편도 말을 했었기에 저도 인간이라면 그러지 않으시겠지. 그래도 기센 시어머니지만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 있겠거니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형님,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왜 제가 여기 이렇게 불러와서 형님에게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전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다짜고짜 험한 말을 하세요? 형님, 그리고 제가 언제 그렇게 흥청망청 썼다는 겁니까? 그렇게 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었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재수 없다뇨. 형님이야말로 너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형님한테 재수 없다느니 생각이 없다느니 어른을 몰라본다느니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막 산 것 같진 않은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헐, 어쭈? 이게 완전 막 나가네? 야,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낼 수가 있어? 너 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야? 어차피 이젠 너랑 나랑 동급 아니야? 일도 관뒀다면서. 그럼 이제 너도 밥이나 축내는 옆편내 되는 거잖아. 도대체 네 머릿속에 뭐가 들었길래 지금 이 상황에서도 기고만장할 수가 있는 거야? 믿는 구석이라도 있나 보지? 잘 됐네, 엄마. 얘 아직도 기 안 죽은 거 보면 엄마 요구해도 되겠다. 뭐 가게 문 닫았다고 해서 다 죽어가는 줄 알았더니 엄마 너무 쌩쌩하잖아. 엄마 아들 그 새끼가 쇼한 거네. 지 마누라 걱정하는 척 하면서 엄마한테 돈 안 쓰려고 엄마 아들이 지랄 쇼를 한 거라고. 지금 얘 봐. 너무 당당하잖아. 엄마 앞에서도 목소리 큰 것 봐. 뭐 쫄리는 거 없다 뭐 이건가 본데. 엄마가 하고 싶은 말 얼른 해봐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무서울 것도 없었고 생각 자체도 없었습니다. 당시 제가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한 사람만 걸려봐라. 만일 나를 건드리면 몽땅 다 그 사람한테 쏟아내 버릴 것이다. 그동안 쌓아왔던 울분들, 내가 가게를 닫으면서 맞닥뜨렸던 치욕감들. 그래 재수없이 내 앞에서 알짱거리다가 나한테 걸리면 세상 끝날 것 같이 나도 한번 지랄 한번 떨겠다. 참고 참았던 것들 나도 사람인데 한번 터뜨려 보겠다. 그러니 제발 내가 순하게 있다고 해도 절대로 속내까지 순한 건 아니니 적당히 알아서 눈치 살펴 내 비위를 건드리지 말아라.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걱정이나 스트레스가 한도치를 넘어서면 사람 자체가 멍해지잖아요. 암튼 그때 제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시누이는 시어머니에게 얼른 이야기를 하라고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로서 요구를 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역시나 다시 한번 이 말을 짚더라고요. 보톡스를 맞은 건지 뭘 한 건지 모르겠지만 주름 하나 없는 빵빵한 그 이마를 말이죠. 너 목소리가 카랑카랑한 것뿐이 죽을 정도는 아닌 것 같구나. 그런데 왜 아들놈의 새끼는 아침부터 그런 소리를 짓거린 거니? 네가 기운도 하나 없어 하고 풀 죽어 있다고. 아침부터 전화를 해서 설설 기길래 내가 기분이 영 좋질 않았었어. 그런데 얼굴 보니까 우리 아들놈의 새끼가 나한테 사기를 친 것 같구나. 그리고 신우이한테도 파락파락 대드는 거 보면 너 살만하네. 오늘 아침에 아들놈이 전화해서 그러더라. 네가 가게를 그만뒀으니까 그동안 나한테 줬던 용돈 못 줄 것 같다고. 뭐라더라? 마음의 상처? 가게 닫으면서 네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고. 자기 얼굴 봐서 용돈 못 드리는 거 대해서 너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아주 사정사정을 하던데 아들놈이 더 열심히 하겠다나? 지가 더 벌어서 용돈을 드릴 테니 제발 너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말아달라고 나한테 빌더라.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화가 점점 올라오더라. 가게를 관둔 건 네 사정인 것이고 이제 일을 못하니까 용돈을 끊겠다? 그럼 잘 될 땐, 돈 많이 벌 땐 뭐 나한테 더 챙겨줬었니? 일을 그만두겠다고 용돈을 끊는다는 게 말이 돼? 난 그동안 네가 준 용돈 부족해도 아무 말 안 하고 받았었다. 나도 내 사정이 있었지만 그냥 함구했어. 그런데 왜 너는 네 사정을 나한테 봐달라고 하는 거니? 나는 용납 못하겠다. 그리고 기운이 없어? 풀 죽어 있어? 네 꼴을 보니까 절대 아니네. 우리 아들이 나한테 사기를 친 건지 아니면 네가 우리 아들한테 개쇼를 하면서 사기를 친 건지 몰라도 나 너한테 용돈은 그냥 받아야겠다. 내가 네 사정을 봐줄 이유가 하등 없잖아. 용돈 끊지 마. 물가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변동사항이 없는 건 단 하나. 뭐인 줄 아니? 바로 네가 나한테 줬었던 용돈이야. 뭘 알고 사정을 봐달라고 하고 있어? 10년 정도를 빠지지 않고 매달 50만 원씩 드렸습니다.
제게 50만 원, 남편에게 50만 원 처음부터 그렇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 봉양하는 거 맞죠. 응당 그렇게 해야 하죠. 큰돈이라고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50만 원을 드림으로써 시댁 행사나 시어머니 부름에 친절하게 거절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일을 안 합니다. 저는 버는 돈이 없습니다. 그동안 자식된 도리 했으면 자식이 일이 없어서 돈을 벌지 못하면 이젠 부모가 좀 도리를 해주면 안 되는 것일까요? 50만 원 받지 못한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양반도 아니면서 좀 상냥하게 고생했다. 그래도 요즘엔 혼자 벌어 가정생활하기 힘들다. 조금만 쉬었다가 자리 마련해서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었을까요? 만일 그 50만 원이 정말 필요했다면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로서 산 세월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시어머니도 사정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용돈을 줬으면 좋겠다. 다는 아니어도 얼마 정도면 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게 무조건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할 수는 없었을까요? 시누이도 그렇습니다. 이혼하고 시어머니 집 근처 살면서 알게 모르게 시어머니 알겨 먹는 거 다 아는데 터진 입이라고 꼬리 시누이라고 어찌나 나대던지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알만했습니다. 시어머니 말 끝나고 제가 멍을 때리고 있자 시누이가 나서서 얼른 대답을 하라고 오늘 매듭을 짓자고 더 난리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단돈 50만 원에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는 둥. 일 안 하고 시댁 행사 참여 안 하던 며느리 그동안 그 50만 원 때문에 봐주고 봐줬었는데 며느리 같지도 않은 것이 이제 돈까지 떼어먹고 안 주려고 한다고 도둑놈 심보나 다름없다고 모함을 하더군요. 가게 정리했으면 이것저것 남아있는 돈 있을 거 아니야. 정말 도둑년 심보다. 어떻게 너는 손해 하나 안 보고 살려고 하냐? 시어머니한테 사기나 치고. 참 너란 사람 대단하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내 동생이 너한테 꽉 잡혀 사는 거겠지. 불쌍한 척 하지마 인년아. 우리한테 그런 거 안 먹혀. 엄마, 인년은 한번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려. 지금 쓰는 심보가 너무 고약하잖아. 딱 보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손에 쥐고 있으려고 엄마한테 주는 돈 가장 먼저 제하는 것 좀 봐. 야가 빠져서 머리 쓰는 게 보통이 아니라니까. 그냥 너 앞을 우리 엄마한테 100만 원씩 보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세월인데 어떻게 용돈 올려줄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하냐? 우리 엄마가 우습지? 며느리 노릇 그냥 거저하고 싶지? 그런데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우린 네 남편 놈처럼 멍청한 사람들도 아니고 호락호락한 사람도 아니거든? 지금 이 앞에서 얼른 붙여. 인터넷 뱅킹에서 얼른 100만 원 넣으라고. 이게 어디서 분위기 잡고 있어? 그렇게 꼬라보면 뭐? 네가 뭐? 한 대 치겠다. 어? 엄마 딸 이러다가 며느리한테 한 대 쳐맞겠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더군요. 시누이가 나서서 돈을 줘라, 돈을 올려줘라 하는 이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체가 시어머니한테 빈대부터 샀는데 만일 제가 50만 원 지원하던 것을 끊어버리면 지가 그만큼 쓸 돈이 사라지니까요. 정말 염치 없는 사람 아닌가요? 지가 뭔데 돈을 줘라 말아라 하는 것일까요? 이혼을 당한 주제에 늙은 엄마한테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피 쪽쪽 빨아먹고 있는 주제에 말이죠. 어머니, 아무리 저를 협박하고 소리를 지르고 해도 저는 드릴 돈이 없어요. 왜 제 사정을 봐줘야 하냐고요? 전 어머니 사정 10년을 봐드렸어요. 그 누가 아들 며느리 둘 다한테 용돈을 받아간답니까? 생각 있는 부모들이었으면 절대로 그런 행동 못하죠. 지금 저한테 왜 네 사정을 봐줘야 하냐 물으셨는데 그럼 저는 왜 어머니 사정을 봐줘야 하는 거죠? 저한테 돈 맡겨놓았어요? 아니면 제가 일하는데 숟가락 한 번을 놓아준 적 있어요? 제가 가게를 하는 동안 어머니가 50만 원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한 적이 있었냐고요. 그런 거 전혀 없지 않았어요? 제가 50만 원을 드렸던 건 일한다고 꼴에 바쁘다는 핑계로 며느리로서 시댁을 살뜰히 챙길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불했었던 거라고요. 그런데 저 일 그만두었거든요. 돈도 없고요. 당분간 일하고 싶어도 할 곳도 없고 자리도 없어요. 그냥 몸으로 때울 테니까 이제라도 시댁 살뜰히 몸으로 챙길 테니까 더 이상 돈 요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생각이 난 건데 그이가 어머니 드렸던 용돈도 앞으로 중단해야 되겠네요.
제가 2배, 3배 몸 써서 100만 원에 대해 몸쪽 노릇 할 테니까 그냥 저를 부리세요. 돈 없으면 몸을 써야죠. 어쩌겠어요, 돈이 없는데. 그리고 형님, 욕하지 마세요. 자기 수준을 딱 드러내네. 그리고 어머니한테 그만 빈대부터 살아요. 그 모습 얼마나 추한지 알아요? 그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나랑 그렇게 친해? 신우이라고 꼴에 좀 나서고 싶은 모양인데 산전수전 다 겪은 나한텐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찌그러져 있어. 어머니랑 나랑 이야기하는데 토달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고. 100만 원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러는 너는, 그렇게 입 잘 놀리는 너는 100원이라도 들여봤었니? 도둑년 심보는 내가 아니고 바로 너란 사람을 도둑년 심보라고 하는 거야. 왜? 뭐? 그렇게 꼬라보면 어쩔 건데 뭐 한 대 치기라도 하려고? 참 별 그지 같은 게 다 나서고 있네. 추잡스러운 말들 오고 갔고 결국 싸움이 커져서 남편까지 퇴근 후 시댁이 오는 일을 만들긴 했는데 결국 전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돈 줄 생각 없고 그동안 준 돈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않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그리고 그냥 저를 쓰라고 했어요. 몸은 멀쩡하니까 마구마구 부리라고, 돈은 먹고 죽고 싶어도 없으니까 알아서 살 방도를 찾으라고 소리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 입장도 매우 난감했을 겁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저를 달랬다가 시어머니를 달랬다가 그랬었거든요. 여전히 남편은 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시어머니도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언젠간 시어머니가 그날 한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할 날이 오겠지만 제가 지금 상황이 위태로워져 그런지 저는 시어머니 말 자체를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막 화가 나기만 합니다. 시누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뭔데 나서는 거죠? 자식된 도리로 늙은 부모 용돈을 끊을 수밖에 없는 사정을 그 빈대 같은 것이 알리 만무할 것이고, 시어머니도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해줄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꼭 그렇게 다 같이 살기 힘든 시기인데 자기 욕심만 부렸어야 했던 것일까요? 안 보고 살 예정입니다. 보고 싶지도 않고 말도 섞고 싶지 않아요. 처음으로 10년 동안 내내 바쳤던 그 50만 원이 아까워 죽겠다라는 생각뿐입니다. 일을 못해서 하던 일을 접어서 용돈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이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요즘 정말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도와주진 못할 망정 꼭 염치 없이 자기들 욕심만 채워야겠습니까?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